연월일이 없는 경우는 무효입니다. 그러니까 연도하고 월은 있는데 날짜가 없다. 이건 무효입니다. 안녕하세요.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필증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, 그리고 이제 무효인 유언의 어떤 반전,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까만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우선 자필증서 유언이 우리 민법에 보면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4가지는 직접 쓰셔야 됩니다. 첫 번째가 유언의 내용입니다. 유언의 취지라고도 하는데, 자기 소유의 어떤 목적물을 누구한테 주겠다. 이게 이제 유언의 내용이고요. 두 번째 연월일, 세 번째는 주소, 네 번째는 성명. 여기까지는 직접 자기 글씨로 쓰셔야 된다. 5번째는 날인입니다.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해서 인주를 붙여서 찍는 무인도 가능하다. 그래서 자필증서는 이 5가지 요건을 지켜야 유효한 것으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자필증서 유언의 장단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우선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잖아요. 자기가 그냥 쓰면 되니까. 또 하나는 유언의 존재하고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근데 유언을 하실 때는 그 유언서가 있는지 여부도 상속인들한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고, 또 하나는 그 내용이 미리 알려졌을 때 갈등이 생길까봐 그 내용도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, 자필증서 유언이 이 2가지를 이제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것의 단점은 분실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상속인이 봤을 때 위조나 변조의 위험도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거를 미리 발견한 상속인이 감춘다든가 또는 훼손을 시킨다든가 이럴 우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자필증서 유언이 유언의 존재 여부, 유언자가 직접 작성을 했는지, 또 하나는 유언자가 본래 자기 뜻으로 진의를 가지고 하셨는지에 관해서 분쟁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. 그래서 자필증서 유언을 가지고 이게 무효다, 이게 직접 쓰시지 않았다, 이런 소송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. 이제 자필증서 유언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, 첫 번째는 주소가 없는 경우입니다. 주소를 제일 많이 빠뜨리시는데, 이제 왜 그러냐 하면, 이게 통상 어떤 이제 목적물이 생기면 목적물의 주소가 되게 이제 나오니까 주소를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, 또 하나는 주민등록 번호는 요건에 없는데 주민등록 번호를 자세히 분석을 하면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 있으면 주소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지금 법에서 주소를 쓰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없을 때는 무효다. 그런데 꼭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소를 써도 일단 구분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유효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연월일이 없는 경우는 무효입니다. 그러니까 연도하고 월은 있는데 날짜가 없다. 이건 무효입니다. 이제 왜 그러냐 하면, 유언이라는 게 의사 능력이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. 날짜가 쓰여지지 않았다면 그거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죠. 의사 능력하고 문제를 특정하기가 어렵고, 또 하나는 유언이 여러 개의 유언이 있을 때는 마지막 유언이 유효하다고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, 만약에 날짜가 없으면 어떤 게 마지막 유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서명을 한 경우에 무효다. 지금 우리 법에서는 무효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. 손가락 도장을 찍은 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거죠. 도장이 아니더라도 무인을 찍으면 유효하다. 그리고 거기에 찍는 도장은 꼭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. 막도장이라도 가능하다. 또 하나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의 도장을 찍은 유언장은 무효입니다.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, 유언장을 한 장을 원본을 만들어가지고 요새는 칼라 복사가 되니까, 예를 들어 상속인이 5명이면 5개로 복사를 해놓고 복사된 종이에다가 자기 도장을 다 찍은 유언장들이 있었습니다. 그럴 경우에 원본이 아닌 복사본의 도장을 찍은 경우는 다 무효로 처리가 됐습니다. 다음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글씨를 쓰거나 이제 서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이때 글씨를 쓸 때 손을 잡아주는 정도는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손을 잡아주는 보조자의 힘으로 글씨가 써졌다. 그러면 무효입니다. 그냥 손만 잡아준 경우에는 유효하다. 또 하나는 이제 유언장을 보면 일부가 무슨 소리인지 해독이 안 된다.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무효라는 거죠.
전문가가 해독을 해도 해독을 할 수 없으면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. 그게 이제 자필증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완전히 그럼 자필증서 유언은 못 쓰는 거냐? 자필증서 유언에 일정 부분은 있고 일정 부분이 무효라면 그게 전환이 되는 게 있는데, 이게 이제 무효인 유언의 그 반전입니다. 그 사인증여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자필증서 유언 중에 유언의 내용, 그 다음에 연월이라고 성명은 있는데 주소가 없다, 날인이 없다, 이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자필증서 유언장 만드신 분이 이거 너 가지고 있어 하고 상속인한테 줬다. 그거는 유언장으로서는 무효지만 사인증여로서는 유효하다.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무효인 유언장이라도 직접 본인이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입증하면 이게 유효하게 될 수 있다. 이게 바로 이제 사인증여라는 건데, 그 부분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발견을 해서 가지고 있든지, 또 하나는 그 유언을 하신 분이 은행에 개인 금고에 맡겨놓은 거를 나중에 찾았다. 이런 경우에는 무효인 유언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녹음 유언도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그 녹음 유언이 언제 무효가 되는지, 그 다음에 무효가 되는 녹음이 어떻게 전환이 될 수는 없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, 공정증서 유언에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